1억 정도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. 노후 걱정 없죠. 근데 그 많은 돈을 받는데도 퇴직 이후의 노후의 삶이 7% 정도가 준비가 되고 93%는 준비를 못했더라고요. 정년까지 간 복을 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재앙으로 만든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. 우울도라는 거예요. 그 선배들이 울먹울먹 하는데 정년까지 가는 직장인들은요, 이게 조물주의 은혜를 입어서 정년까지 가는 거죠.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. 다양한 기업, 다양한 업종,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30여 년간 SK, 삼성, 현대, LG 등 한 1000여 개 이상 기업에 다니면서 강의 및 컨설팅을 했습니다. 그때 만났던 교육생들, 친하게 지내고 있는, 지금은 이제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, 그 친하게 지냈다가 그 친구들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, 그만둔 이후의 삶들을 이렇게 봤을 때 잘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좀 뭐랄까요?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형태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제가 30여 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책을 냈는데, 7년 전에 방문각에서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라는 책을 하나 냈었고, 2022년도에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책을 냈고, 지금 일단 총으로는 다 썼습니다. 역경과 경력.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책을 내고 있는데,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은 퇴직과 은퇴 그리고 사이. 여러분들 퇴직이 은퇴가 아닌데 많은 사람이 퇴직 이꼬로 이 은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이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, 그래서 작은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55세, 65세의 그 중장년층 대상으로 재무설계, 노후설계 4시간짜리를 4차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역으로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. 그 교육생들한테. 노후에 여러분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, 이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생활비, 두 번째가 건강, 세 번째가 일자리,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,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,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, 이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. 정년 이후에 이제 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. 정년까지 가는 직장인들은요, 이게 조물주의 은혜를 입어서 정년까지 가는 거죠. 그래서 정년까지 가는 퇴직자가 있고 중간에 강제퇴직, 명예퇴직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. 근데 일단 정년 퇴직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퇴직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?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노래죠. 이제 40년, 35년 직장생활 할 만큼 했습니다. 가족한테도 최선을 다했고.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.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잘 되겠죠. 일단 놀아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년까지 간 사람들하고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, 그 사례를 내가 몇 가지 한 말씀드려드리면, 제가 울산의 H중공업이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중공업인데, 거기 정년 퇴직자들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. 제가 이 회사는 굉장히 고마운 회사고, 거기 현장에 3만 명이니까 제가 한 10여 년 아주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, 그때 이제 기원들, 현장의 기원이면 그때는 55세 정년일 때 이게 50에서 52, 3세, 물론 40대 후반인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 50, 한 1, 2세 정도 되는 기원들, 그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죠. 그 사람들한테 이제 3일짜리 강의를 이제 10차를 했어요. 그때 이제 강의 중에 물어봤어요. 정년 이후에 노후가 준비된 사람 물어보면, 그 사람들이 H중공업의 현장 기원이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? 이게 15년, 한 17년 전 얘기인데 1억 정도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. 노후 걱정 없죠. 근데 그 많은 돈을 받는데도 퇴직 이후의 노후의 삶이 7% 정도가 준비가 되고 93%는 준비를 못했더라고요. 선배들은 어떠냐 하니까, 울산이 큰 적은 아니니까 서울처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이 많대요. 먼저 퇴직한 정년한 선배들이 보면 한 3, 4개월은 집에서 대접을 받는데요. 밥도 차려주고 가족도 아주 배려를 하고. 근데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와이프가 이제 차려준 밥을 먹고 한 10시쯤 앞산 정자까지 올라갔다가, 그럼 1시간,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. 그러면 내려오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오후에 또 앞산을 가면 하루가 후딱 가더래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또 이제 벗들하고 만나서 이제 한잔하고,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찾아주는 벗들이 없겠죠.
그러니까 2, 3개월, 한 3, 4개월 가니까 와이프가 슬슬 눈치를 주더래요. 눈빛이 달라지더래. 친구도 없냐? 뭐 하냐? 나가서 놀아라. 구박을 하더래요. 그런데 4개월 놀았는데 갈 데가 있어요, 없어요?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. 그러니까 갈 때로는 와이프가 구박을 하니까 아침밥 먹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제 집에서 이제 뭉개다가 나오면 이제 앞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정자 있잖아요, 정자. 거기에 같이 퇴직한 선배 후배들이 이제 퇴직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어우러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와이프한테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술 한 병 들고 나온대요. 그러면 그거를 이제 먹고 술판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일상화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문제가 된 거야, 사람들이. 그 최고의 회사의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때 제가 이제 그 강의했던 그 교육생 중에 한 양반이 호적이 5년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. 5년을 더 다니시는 거죠, 다른 사람보다. 55세 정년인데 60세까지 보장이 됐는데 이 양반이 사람이 인품 있고 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는 1차 협력사에 이미 이야기가 돼서 그때 이 양반이 이제 호적 나이로 이제 우리 나이로 54세, 그러니까 정년이 2년 남았는데 이미 자기는 1차 협력사로 이제 옮겨 탈 준비를, 이직을 할 준비를 해놔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만 65세지만 실제 자기는 70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또 2차 협력사까지 가면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한 양반인데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. 이 양반은 이미 노후 준비를 해서 해놔서 뭐 저기 서산인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이제 별장 같은 거 집을 쳐놓고 여차하직하면 뭐 거기서 이제 그 펜션식으로 이제 장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을 다 공고를 보내가지고 이런 큰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 직업훈련원이 있어요. 아들 셋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아들 셋이 H중업 협력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큰 아들을 거기 보냈을 때 아들한테 80만 원씩 아빠가 너를 여기까지 키워냈으니까 한 달에 아빠한테 80만 원씩 용돈을 내놔라. 그 아빠가 80만 원 내놓으니까 안 내놓을 수 없잖아. 근데 이 양반이 80만 원이 자기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80만 원에 자기가 자기 돈 20만 원 보태가지고 저축을 했대요. 아주 이제 큰 아들이 그 당시에 지금 울산의 랜드마크가 삼산동에 서울의 강남처럼 그 서울의 강남에다가 아들이 결혼할 때 삼산동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는 거예요. 모아놓은 돈 가지고 지금처럼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그 모아놓은 돈 플러스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아들 장가를 보내니까 두 아들 그렇게 보내고 이제 막내만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제 30만 원씩만 용돈을 내라 아빠한테. 그러니까 이 양반은 세 아들한테 3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이죠. 이 노후 준비는 돼 있는 사람이니까 노후 걱정이 없는 사람이지. 거기다가 이제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뭐 똑똑한 양반이죠, 이 사람이.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그 대다수 사람들이 뭐예요? 정년까지 간 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재앙으로 만든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. 아파트 단지 내에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문제아들로 전락했다는 거지. 제가 2022년, 2년 전에 그 퇴직자 컨설팅을 했어요. 이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인데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퇴직자 교육을 시켜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컨설팅을 이제 몇 개 회사를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청주에 GS 그 계열사가 있는데 롯데 계열사, LG 계열사하고 이제 몇 개를 해줬는데 GS 그 계열사에 22년도에 정년은 1962년생들이 대상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공고 졸업해가지고 35년에서 40년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죠. 생활비 걱정이 없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텃밭도 상속받고. 그러니까 이 양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구동성으로 이제 놀아야죠. 40년 현장에서 처자식을 위해서. 그리고 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이 됐으니까 이 양반들이 40년 근무했으면 국민연금만 해도 200 전후예요. 그것만 가지고도 노후에 걱정이 없죠. 담당자가 한 65년생쯤 된 거니까 64, 5년생인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25년도에 이제 정년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19살에 공고를 나와서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40년 넘게 근무하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담당자인데 아주 이게 사람이 아주 그 넉살이 좋더라고요. 교수님, 제가 40년 했는데 부모님한테 땅도 좀 물려받고 놀아야죠.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. 놀 수 있을까? 그대는 뭐 비자금 좀 만들어 놨어. 그러니까 내가 40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집에 다 내 돈이죠. 그 착각이야. 그 돈 당신 돈 아니야. 그 와이프 돈이고 애들 돈이야. 당신 쓴다 그래 봐. 째려보지. 그러니까
아니래. 아마 나중에 먼저 정년 퇴직한 선배들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봐. 근데 이제 제 딸이 이제 현대 그 그룹에서 다니는데 22년도에 겨울에 딸내미가 청주에 발령을 받았어요. 제가 그 공주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공주에서 3시 반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그 담당 65년생 이 양반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이제 이 친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먼저 퇴직한 선배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100% 옳더라.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몇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. 자기들도 40년 유효기간, 40년간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딴에는 집에 돈도 있고 국민연금도 뭐 이제 200 이상 나올 거고 또 텃밭도 있고 그래서 여유를 부렸는데 40년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한 달이더라 이거야. 한 달 딱 지나니까 한 달 전까지는 와이프고 애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뭐 받들더라는 거지. 한 달 지나니까 와이프 눈빛이 달라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. 뭐하냐. 굶어 죽으려고 하냐.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. 나가라. 울더라는 거예요. 그 선배들이 울먹울먹 하는데 내 이럴 줄 몰랐다 이거지. 이 정년까지 간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죠. 또 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요새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강의 받은 사람이 아니고 21년도에 정년퇴직한 사람이 제 유튜브를 봤어요. 그 중에 하나를 보고서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교수님이 만났던 그 친구들의 1년, 2년 선배인데 제가 교수님한테 이 강의를 들었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을 텐데 집에 있는 돈이 내 돈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더라.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. 그러니까 3, 4년 고생해서 터를 잡았는데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청주에 GS 그 계열사들이 모여 있는 단지가 있어요. KTX 타고 청주에서 내려가지고 그 회사까지 가려고 하면 택시 타면 한 20여 분이면 가는데 청주 택시 기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거기 그 회사를 모르면 청주에서 간첩이죠. 택시를 타고 그 택시 기사 보고 이제 GS 어디 갑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른다는 거야. 이게 간첩이죠 이게. 청주 사람이 아닌 거지.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. 아니 기사님 택시 얼마나 하셨어? 하니까 택시 지금 한 지 3개월 됐다는 거예요. 자기가 금호고속에서 30년을 근무해야 돼요. 정년을 하고 정년까지 가서 이제 이 사람도 정년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놀아야지. 놀았다는 거예요. 친구 찾아다니고 친구가 고향 친구들이 청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뭐 부산도 갔다, 대구도 갔다, 광주도 갔다, 저 여수도 갔다, 뭐 서울도 올라왔다, 뭐 저기 춘천도 가고 막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또 여행도 다니고 술 한잔 마시고 이게 3개월을 딱 가니까 갈 데가 없더라는 거야. 그리고 뭔가 허전함이 몰려오고 공함이 몰려오면서 내가 이제 논다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와이프가 눈치를 주더래요. 그 와이프가 눈치 주는데 이게 눈빛이 달라지는 거지. 그래서 이거 뭘 할까 했는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. 평생 했던 일이 운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자영업을 하면 몇 억이 들어가니까 그런 돈 투자해서 한 방에 날리기는 싫고 그래서 개인 택시를 샀다는 거예요. 청주는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개인 택시 1억 5천을 현찰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 자산 관리를 잘해서 1억 5천을 현찰을 선뜻 주더래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차를 구입해서 3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아직 길을 잘 모른다는 거야. 그런데 자기가 지금 3개월 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. 그리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서 비자금 좀 있어 하니까 제가 가장 실수했던 것이 집에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. 그래서 비자금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루에 뭐 2, 3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꽁친다고 그러죠. 꽁친다고.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. 정년 퇴직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잖아요. 그죠? 그 퇴사가 정년 퇴직이 아니고 강제 퇴직입니다.